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1.77% 상승해서 19,621.68을 기록을 했고,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유스테크 100이 21,298, 1.54% 뭐 상승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테슬라가 시간에까지 해서 한 9% 정도 상승을 해서 412달러 86센트를 기록을 해서 다시 이제 400달러를 돌파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이게 이제 뭐 380달러까지 하락을 해서 추세적으로 뭐 테슬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뭐 당황스러운 그런 한 주를 보낸 뭐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급반등을 이어가면서 거의 한 9% 정도 시원한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월요일날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어, 상당히 안도의 그런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시간에까지 합치면 145달러까지 바짝 다가선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주봉 단위로 해서 150달러까지 바짝 다가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정고점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쭉 보면 이제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이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89달러, 87센트, 지금 90달러까지 바짝 다가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반도체 업종 속수가 222달러를 기록을 해서 상승 전환에 뭐 성공을 한뭐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지난번 이제 93,000달러 인근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어느덧 98,000달러를 현재 시간 보이고 있습니다. 98,04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단위로 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큰 뭐 그런 상황이에요. 최고가가 10만 7천 달러에서 아래로는 지금 9만 2천 달러까지 변동이 큰 뭐 그런 상황이라 이거를 이제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뭐 그런 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매하기보다는 좀 저점을 잡아가는 뭐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매수의 존보다는 일정 부분 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시 이제 저점 매수에 어떤 그 타점을 잡아가는 뭐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그 추가적으로 현금을 좀 확보를 하면서 보유 비중을 좀 그 조정을 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도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도지라든가 그다음에 리플 같은 알트코인도 뭐 지속적으로 좋은 뭐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후반부에 한번 언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주요한 이슈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뭐 800억 달러 정도의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전반적인 이제 AI 관련 종목 테마들이 활발하게 뉴욕 증시에서 움직인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그 800억 달러, 80 빌리언스 AI 데이터 센터를 2025년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음, 일단은 테슬라가 인도량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제 뭐 인도에 대한 인도량은 좀 저조한 뭐 그런 실적이 나왔었는데 일단 중국과 관련해서 인도량이 뭐 긍정적으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월봉 기준으로 해서 이 테슬라 뭐 차트를 지금 일부 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월봉 차트거든요. 이게 이제 저수지 영역에 어느 정도 유동성의 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 밑으로 지난번에 이제 379달러까지 하락한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 유동성의 힘으로 여기서는 이제 레이크, 호수라는 말을 표현을 했었는데 이 유동성의 풀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호수 밑으로 어떤 그 캔들이 이렇게 잠기면 언제든지 이렇게 부력에 의해서 둥둥 뜨는 이런 현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379달러에서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종가에 이제 9%대 급등을 하면서 다시 400달러를 돌파를 하고 410달러까지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추세적으로 이제 테슬라는 이 유동성의 풀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일단은 이제 400달러 아래서는 뭐 강력한 이제 옵션 세력,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가정으로 해서 옵션 세력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콘크리트 지지대가 400달러 이하로 있기 때문에 차후로 이제 400달러 이하 아니면 400달러 인근에서는 언제든지 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 이상 급등을 하고 반도체 지수도 3%가량 급등을 한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지수에도 이러한 그 반도체 지수 급등이 어떤 훈풍이 우리 지수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은 이제 BOA가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인 CES에서 젠슨왕 엔비디아의 CEO가 차세대 AI 전용 칩 블랙웰과 관련 긍정적인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면서 이 회사 주식을 토픽으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비디아를 매수 등급을 유지한 채 목표가를 190달러로 상향을 했다. 지금 현재 마감가가 145달러를 바짝 다가선 그런 상황이고요. 이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80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지수에도 뭐 월요일날 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최근에 시세가 좀 좋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 기사도 지금 CS가 지금 1월 7일부터 10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AI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을 앞세운 모빌리티, 그다음에 로보틱스, 스마트 홈,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한, 양자 컴퓨터 등도 새로운 테마로 부각되며 자본시장의 이목을 끌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6일 예정된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과 그리고 CES 참가 기업들의 첨단 기술 시연, 향후 사업 방향성 발표들도 투심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CES에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로봇주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좀 조정을 보였는데 다시 금요일 날 이제 반등을 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 상반기에 로봇 관련 테마가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그 어떤 상승이 이어질 전망으로 그렇게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AI 확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로봇 관련 뭐 그런 섹터가 우리 지수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훈풍이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이 빨간색은 US테크 100이거든요. 지금 US테크 100은 지금 고점을 낮춘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뭐 추세적으로 좀 하락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최근에 뭐 테슬라가 480달러에서 지금 410달러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한 20% 정도 뭐 급락을 보인 뭐 그런 상황이에요. US테크 100도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뭐 그런 영역에 있고 음, 지금 이런 추세에서 파란색이 지금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이 추세선을 이렇게 뚫고 지금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게 일단은 고점이 이제 150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금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전반적으로 미국 테크 기업들을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전고점인 뭐 150달러를 이제 돌파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그 단기 고점에 일단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저점 매수 공략이 일단 유효해 보이고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좀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뭐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면 테크 100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상반기를 좀 맞이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 저점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아직은 유효해 보이고요. 만약에 저점에서 좀 분할하는 그런 비중이 좀 많으면 오히려 이렇게 튀어 오를 때 좀 일부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리고 또 다시 저점을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좀 오히려 수익률 개선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급등 이유는 중국에서 뭐 실적이 한 8% 이상 어, 중국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좀 긍정적으로 뭐 작용을 했다 뭐 이런 뉴스고요. 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인도에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를 하면서 한 6% 정도 급락을 했지만 다시 이제 중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반등을 하고 다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을 약속을 하면서 중국 판매가 더욱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지난번에 이제 65만 7천 대를 판매를 해서 중국에서 전년 대비 8.8%가 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판매 비중이 36.7%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의 어떤 그, 음, 영향을 어떤 무시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역할, 만약에 중국 정부와의 어떤 무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해지면 결국은 테슬라의 중국 실적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 이제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더욱이 이제 400달러 아래에서는 어떤 옵션 세력까지 어떤 그 존재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400달러 아래 혹은 400달러 인근에서는 언제든지 뭐 저가 매수가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기타 뭐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 항공 분야까지 테슬라의 영역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400달러 인근에서는 저점에 추가 매수 내지 어떤 보유 비중을 좀 400달러 인근에서는 좀 확대를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율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 CNI, 그 중국 위안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그 고정 환율,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고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픽스하는 뭐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시아 쪽 통화권에서는 엔화의 보유 비중이 한뭐 30여 프로 뭐 차지하고 이쪽 추세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게 원화의 상대 비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과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빨간색 음영 처리된 게 이제 일본 엔화인데 이렇게 이제 음영 처리된 부분을 완전히 이탈한 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 이야기를 하고 이때도 이제 코로나 시기 지금은 좀 다른 모습들은 보여요. 이 파란색 음영 처리된 부분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좀 그 우리나라가 상승의 가속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2년 우리가 이제 주가가 굉장히 폭락한 뭐 그런 상황도 이때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일부는 우리나라 그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녹아 들어간 뭐 그런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일본 엔화도 일단 그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이 지금 이시다 정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음, 자기네도 이제 그 어떤 엔화 약세 정책을 뭐 고수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금리 인상 계획을 뭐 발표를 할 예정이다. 뭐 해서 50베이스 포인트 크게는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일본 정부도 내수보다는 수출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뭐 반도체 산업 등의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랑 좀 연동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고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원화가 일본 엔화의 약세에 어떤 그 보다는 더 강세 기조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다소 좀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제 외환 쪽은 지금 조만간 우리가 좀 바랄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조속히 좀 안정이 되면 모처럼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해서 불고 있는 이러한 그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방향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국내 증시 이제 그 금요일 날 저녁 때 마감된 뉴욕에 상장된 EWY 이쪽은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3.36% 상승을 해서 지금 52달러 84센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주봉 단위로 양봉을 한번 만들었고 이번에도 이제 양봉을 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내일 이제 우리 본장에서 과연 이제 금요일 날 우리 낮에 한 1.7% 상승을 했으니까 얼핏 한 1.56%뭐 상승할 가능성이 상승으로 출발할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요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를 한 20%, 하이닉스를 한 10% 정도 포함한 그런 이제 EWY 지수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해서 어떤 뉴욕 시장의 어떤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 뭐 반도체 관련 ETF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말장에서 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산 게 SK 하이닉스 쪽 용 기관들도 많이 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한 4% 이상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800억 달러 어떤 데이터 센터 어떤 건설 계획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반도체 업종의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또 긍정적인 어떤 훈풍이 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아까 제가 좀 빼먹은 사항이 있는데 금요일 날 미국이 이제 PMI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전월보다 0.9% 상승한 49.3을 기록을 해서 시장 예상치인 48.4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신규 주문을 측정하는 지표는 52.5로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신규 제품 수요를 반영을 했다. 이 신규 주문 건수가 11개월 만에 최고로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고요.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10년치를 이렇게 보면 여기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좀 막 그 PMI 지수가 좀 윗방향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기점에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경기가 어느 정도 뭐 회복되는 그런 초입 단계에 있지 않나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으로 뉴욕 증시의 어떤 그 상승에 이 PMI 지표 관련된 사항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EWI 이쪽이 3.36% 상승을 해서 우리 지수도 월요일 날 이제 긍정적으로 뭐 상승이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삼성전자 22.75, 하이닉스 8.88%,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10% 정도를 외국인들은 금요일 날 담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본장에서 우리 이제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된 뭐 그런 측면도 일부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게 우리 장 이후에 미국에서 나온 그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미국 경기에 대한 뭐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 순매수 기조가 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나름 반등 섹터들을 이렇게 보면 일단 1월 효과를 감안을 해서 음, 지금 AI 로봇 관련 섹터가 좀 상승률 1위에 좀 놓여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FM 반도체 탑 10, 여기 이제 음, 차상위로 올라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뉴욕 증시 쪽 이쪽에 어느 정도 반응도가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그쪽 섹터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2차 전지하고 어떤 바이오 섹터 이쪽은 1월 효과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조선 업종이 좀 하락을 좀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리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달러 기조가 좀 누그러지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최근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일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정해진 유동성에서 좀 1월 효과 쪽으로 좀 그 조선을 좀 팔고 이를테면 반도체 업종을 좀 매수를 한 그런 결과로 좀 보여지고요. 1월 효과가 좀 사라지면 어차피 뭐 조선업 쪽으로 좀 그 포트폴리오가 구축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뭐 상위 매수 업종도 일종의 우리 지수를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업종으로 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양을 주말에도 매수를 하고 있어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쪽에 어떤 축으로 하는 아까 얘기한 타이거 반도체 탑 10, 이쪽의 상승이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쪽, 코스닥이 이제 개인들이 많이 보유한 뭐 그런 업종이어서 아무래도 1월 효과에 전형적인 그런 업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효과, 그러니까 1월 달, 특히 또 CS 전시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말까지 이제 개최 예정이고, 거기 이제 중심에 로봇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뭐 AI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정도 이렇게 보면 로켓 캔들이 발생을 했죠. 로켓 캔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손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매매 기준이 주봉이건 일봉이건 분봉이건 좀 그 하락을 해도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사도 좀 매매하기가 좀 수월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로켓 캔들 이야기를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점에 매매를 해도 좀 불안해도 좀 반 덜어가고 반은 이제 돌파를 여념에 두고 계속 보유를 한다고 하면 매매에 큰 혼선이 없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는 지금 뭐 장기적으로 아래 가격에서 이제 모아오신 분들은 특별한 어떤 그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400달러 아래서 이제 잡으신 분들, 지난 주말에 이제 잡으신 분들은 지금 430달러, 20달러 인근에서는 좀 매물이 좀 있거든요. 매물이 있고, 지금 캐시우드가 윗가격대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매도를 하면서 좀 그
이 가격대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을 좀 쌓아놓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뭐 5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좀 저점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오면 좀 팔고 저점에 이제 모아가는 뭐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게 이제 지난번에 저점이 이제 380달러였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400달러 인근에서는 확실한 뭐 지지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00달러 이하에서는 아니면 400달러 인근에서는 뭐 분할 매수가 유효하고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420달러 이상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해서 그 평단을 가급적 400달러 인근에 좀 맞추는 그런 노력들을 병행하는 게 좀 손익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채권 혼합 뭐 이게 이제 금요일 날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월요일 날 이제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뭐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이 좀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뉴욕 시장에서 370, 80달러를 반영된 가격인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8% 이제 급등을 해서 단기 이제 이게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 단기 차익도 거둘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저점을 좀 낮춰서 좀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과 관련해서 이것도 저점을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로봇 관련 ETF거든요. 라이스 AIN 로봇.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로보틱스 관련 그거랑 똑같죠, 차트가. 이 관련 이제 뭐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개별 종목을 매매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ETF를 찾아서 매매하는 뭐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개별 로봇처럼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제 타이거 조선 탑10 요거는 고점에서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고요. 이게 좀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여기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하락을 충분히 한 이후에 에, 그러니까 요 고점에 아마 저점을 형성할 확률이 좀 큽니다. 3, 4일 좀 그 기다렸다가 어떤 그 일부 포트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도 좀 괜찮고요. 타이거 조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 이 신용물 금리가 쉽게 이렇게 꺾어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 좀 안정돼서 4.5%대 금리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고 계속 달러 강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이제 주도 테마로 이게 조선 쪽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라든가 지금 로봇 관련 테마가 뜰 때 일부 이제 유동성 부족으로 이쪽을 좀 그 매도하는 셀 매도가 좀 일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쪽은 요때 조정받을 때 일부 포함시켜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 빅테크 탑10 이런 종목은 미국 그 기술주 특히 테크 탑10은 항상 포트에 일정 부분 포함시켜서 좀 그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좀 한 3, 4일 동안 깊은 조정을 받았고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면서 좀 조정을 좀 가파르게 받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포트에 한 최소 한 20, 30%는 가져가서 나중에 달러 해지의 개념도 되고요. 그 미국의 어떤 달러 투자 그리고 미국 그 우리나라 그 환율 상승의 어떤 추세와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순환 구조 거기에 어떤 발을 담그는 그런 의미에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이 종목은 꾸준히 보유 후에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